자, 그러면 이제 세타 핀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타 핀치는 G 핀치와 달리 커런트가 세타 방향으로 흐른다고 말씀드렸죠. 실린더 형태에서 세타 방향으로 흐르는 게 바로 세타 핀치가 되겠습니다. 자, 세타 핀치의 가장 간단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자, 보시면 이 경우는 어떻게 세타 핀치를 만드느냐? 그러면 웨브에서 자기장을 걸어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쪽 방향으로 자기장을 걸어줍니다. 어떻게 걸어주냐면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킷이 있고요. 여기에 커퍼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전기에서 이제 모으죠. 그 다음에 전원을 모은 다음에 한꺼번에 터뜨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상당한 양의 이제 커런트가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쭉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높은 값의 자기장을 걸어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우리가 배웠죠. 이걸 상쇄하는 방향으로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 방향으로 커런트가 유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유도가 된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했었어요. 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걸려 있고 여기에서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가 생길 경우에 J 크로스 B, J 세타 크로스 BG를 하면 이렇게 레디얼 방향으로 생기죠. 그래든 B와 같은 방향으로 생깁니다. 따라서 프레셔 폴스, 플라즈마가 팽창하려는 힘을 J 크로스 B가 막아주게 되는. 그래서 레디얼 방향으로 포스 밸런스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평형인데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앞에서 G핀치에 대해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의 예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재밌는 예가 있어서 제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코카콜라 캔이죠. 알루미늄 캔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럼 하이볼티지를 이렇게 하이볼티지 서플라이가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캐패시터 뱅크가 있죠. 차지를 열심히 여기서 모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위치가 있죠. 스위치를 딱 걸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이볼티지 걸리죠. 그래서 이 코일을 지금 콜라 캔에 이렇게 감아놨어요. 그럼 커런트가 이제 흘러가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커런트에서 어떻게 되죠?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자, 자기장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J 크로스 B 포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정말 핀치가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코카콜라가 펩시콜라로 바뀌었는데요. 네, 제가 코카콜라가 이렇게 핀치 현상이 일어난 건 사진을 못 찾아서 펩시만 찾았는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핀치 현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J 크로스 B 포스에 의해서 이렇게. 자, 이게 이제 세타 핀치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타 핀치 원리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G 핀치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게 평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세 개의 식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J 크로스 B는 그레든 P이다. 그 다음에 컬 B는 뮤제로 J이다. 다이버전스 B는 0이다. 자, 이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항상 동일했어요. 먼저 다이버전스 B는 0. 다음 암페어 법칙에서 뮤제로 J는 컬 B. 그 다음에 모멘텀 이쿠에이션, 포스 밸런스 이쿠에이션에서 J 크로스 B는 그레든 P. 이걸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는 세타를 가지고 세타 방향으로 커런트가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풀어보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실린드리칼 코디네이트가 됩니다. 자, 커런트는 세타 방향, 그리고 이 커런트를 만들어줬던 게 원래 원인이 됐던 게 G 방향의 자기장. 자기장은 G 성분밖에 없고 커런트는 세타 성분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걸 풀어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기장은 G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라운드 BG, 라운드 G는 0이라는 식을 얻을 수 있겠죠. 다음과 같이. 자, 두 번째 암페어의 법칙입니다. 암페어 법칙 뮤제로 J는 컬 B다. 이걸 풀어보게 되면 커런트는 미용은 세타 성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컬도 취하게 되면 자기장은 이번에는 G 성분밖에 없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마이너스 뮤제를 넘기시면 뮤제로분의 1 라운드 BG 라운드 R 이렇게 여러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식을 풀어보도록 하죠. 모멘텀 이쿠에이션, 포스 밸런스 이쿠에이션, J 크로스 B는 그레든 P. 마찬가지로 J는 세타 성분밖에 없고 B는 G 성분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셔는
레디얼 방향으로 변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따라서 이걸 정리해보면 J 세타, BG는 dP, dr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또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연립 이제 미분 방식 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는 프레셔와 마그네틱 필드 간의 관계를 찾고 싶어요. 왜냐하면 매그네틱 컨파인먼트이기 때문에 이 플라즈마 프레셔를 어떻게 매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가둬두느냐, 포스 밸런스를 이루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J 대신 J를 B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J 세타 대신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집어넣으시면 뮤 제로분의 라운드와 라운드 BG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BG를 다시 라운드로 넣어주게 되면 2뮤 제로분의 BG 제곱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건 앞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생략을 하겠고요. 그래서 여기 DRDP가 있으니까 이걸 같이 정리를 해보면 여기 마이너스니까 넘겨서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DDR의 P 플러스 2뮤 제로분의 BG 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자, 다르죠. 아까 G핀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하나 텀이 더 있었죠. 텐션 폴스가 있었는데 여기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해보시면 왜 그럴까? 생각해보시면 레디얼 방향으로 포스 밸런스를 말씀드렸는데 레디얼 방향 플라즈마 이렇게 확장된다 하더라도 그걸 잡는 세타 방향에 자기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텐션 폴스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겠죠. 자, 이건 0이다 라고 해놨으니까요. 이걸 다시 정리하게 되면 P 플러스 2뮤 제로분의 BG 제곱은 가장자리의 값, 자기장의 값인 2뮤 제로분의 B 제로의 제곱으로 그냥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프레셔가 가장자리에선 0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어떤 상수값을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미 어떤 R이라는 위치에서 파티클 프레셔와 매그네틱 프레셔의 합이 컨스턴트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와 같게 되냐면 결국 외부에서 걸어준 매그네틱 프레셔와 같게 된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말은 뭐가 되냐면 플라즈마에서 컨파인먼트가 레디얼 방향으로 일어나는데요. 포스 밸런스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외부에서 걸어진 매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프레셔 밸런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경우는 정말 간단한 경우가 됐습니다. 플라즈마가 팽창하려고 하는 프레셔를 매그네틱 프레셔가 잡아준 형태가 되는 겁니다. 플라즈마 프레셔를 마그네틱 프레셔가 잡아줘서 서로 평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경우도 티피컬한 어떤 예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자, 프레셔가 뭐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다 라고 생각하겠습니다. 프레셔가 P0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제곱분의 R제곱. 따라서 P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센터에서, 중앙부에서 R이 0인 위치에서 이제 P0 값을 갖게 되겠고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이 식 있죠. 이 식을 그대로 풀어보면 BG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B0 1-베타 제로분의 베타 제로 곱하기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제곱분의 R제곱의 2분의 1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베타 제로는 E뮤 제로 B 제로의 제곱분의 P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이 B 제로는 가장자리에서 B값, 우리가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는 여러분이 직접 아까 앞식을 사용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이 프레셔와 자기장의 관계를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베타까지 여러분 넣어서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구한 자기장을 플롯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외부에서는 우리가 BG를 걸어줬어요. 이렇게 걸어줬는데 플라즈마 안으로 들어가니까 BG가 이렇게 줄어드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실제로 그려보면 센터에서는 루트 1- 베타 제로만큼 값을 갖게 되고요. 곱하기 B0 값을 갖게 되고요. 자, 이 값이죠. B0의 1- 베타 제로 제곱 값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왜냐?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여기서 생각을 벌써 하신 분들이 계세요. 플라즈마는 다이아마그네틱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이아마그네틱 커런트가 생겨서 자기장을 상쇄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걸어준 자기장이 내부에서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마그네틱 프레셔와 여기서의 마그네틱 프레셔와 플라즈마 프레셔가 서로 이렇게 서로 합이 0이 합이 컨스턴트 값이 되도록 유지가 되고요. 결국 플라즈마 프레셔 포스랑 매그네틱 프레셔에 의한 포스가 서로 평형을 이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세타 핀치 같은 경우에는
플라즈마가 레디얼 방향으로 컴파인이 이루어지는데요. 포스 밸런스가 이루어지는데 평형을 만들어주겠는데 그럼 외부에서 걸어준 마그네틱 필드 프레셔에 의해서 평형이 이루어진다. 플라즈마 프레셔와 평형이 이루어진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숙제입니다, 이거. 자, 앞에서도 우리가 프레셔 포스, 그 다음에 매그네틱 프레셔 포스를 한번 그림을 그려봤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정말 프레셔 간의 포스 밸런스가 이루어지는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직접 이것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숙제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타벤치도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핵융합의 초기 프로그램 중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장치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핀치 같은 건 스테빌리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잖아요. 이 세타핀치 같은 경우는 성능이 초기에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언 온도 같은 경우도 1에서 4 킬로일렉트론 볼트, 뭐 1000만도, 4000만도 정도까지도 올라가고요. 덴시티도 굉장히 높게 1에서 2 곱하기 12, 22승까지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요. 베타값, 센터에서 베타값도 0.7에서 0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템퍼레이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히팅 같은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마그네틱 필드를 순간 높이는 이런 방식, 뭐 아디아베틱 컴프레션이라 하는데요. 그런 방식을 사용해서 또한 가열을 하는 방식도 도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플라즈마 내부에 자기장이 직축방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바꿔주게 되면 아디아베틱 효과에 의해서 플라즈마가 또 순간적으로 가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온도를 높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좋았던 것은 G핀치와 달리 매크로스코픽한 인스테빌리티가 특별히 보이지 않았더라.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더라. 뉴트럴리 스테이블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이제 킹크 인스테빌리티라든지 또는 한쪽은 발로 차는 킹크 인스테빌리티, 그래서 꺾여서 벽을 쳐버린다든지 또는 소시지 인스테빌리티 같은 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매크로스코픽하게 좀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리니어 디바이스인데요. 양쪽 끝으로 세버리는 문제가 생겼죠. 초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장치를 어느 정도 길이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걸 플라즈마를 만들면 밖으로 새 나가기 전에 충분히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살펴보러 봤더니 실제적으로 굉장히 빨리 밖으로 나가 버리더라 라는 문제가 생겼는데요. 실제로 뭐 컴파인먼트 타임을 계산해보면 대략 유지되는 시간을 살펴보시면 아이온이 가지고 있는 thermal velocity, 그 다음 L은 장치 길이 생각해보시면 한 5m짜리 장치라고 생각을 해보고 계산해보면 대략 10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입자들이 빠져나가서 사실 핵융합 반응을 충분히 얻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온도가 굉장히 높다면 충분히 핵융합 반응을 얻을 수가 있겠지만 온도도 아직은 핵융합 반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1억 도 이상의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핵융합 반응보다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게 훨씬 많았다. 그래서는 이 오픈 매그네틱 컨파인먼트 개념이 문제가 되겠죠. 양쪽이 열려있을 경우에는 엔드 로스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